네, 이번 시간에는 1단원에 있는 엄마 걱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목이 엄마 걱정이니까 시적 대상은 뭐가 될 거예요? 엄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엄마를 부르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엄마의 자식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열무 3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근간 창틈으로 고요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지금까지 1년을 읽어보았는데 1년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뭐야? 뭔가 안타깝죠. 자, 내가 찬밥처럼 혼자 방에 당겨서 숙제를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엄마가 안 와서 나는 엄마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발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어둡고 무서운데 근간 창틈으로 빗소리도 들려. 그래서 빈방에 혼자서 훌쩍거렸어요. 그 다음 2년을 보니까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은목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거 보아 화자는 이미 그 유년을 지난 성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하다 해도 윗목과 같이 차갑고 쓸쓸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 시를 끝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화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화자를 먼저 정리해 보면 자 화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네요. 그런데 그 시절의 기억이 어둡고 쓸쓸한데 현재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현재까지도 윗목처럼 좀 쓸쓸하고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슬픈 기억이에요. 자, 그래서 떠올렸는데 현재도 그 기억은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대요. 이게 이제 화자.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미 그죠?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성인이 된 화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목조목인지 살펴봅시다. 열무 3단을 이고 시장에 가셨어. 우리 엄마는. 그럼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시장에 열무 30단을 이고 파는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는 뭐 한 사람?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엄마였다. 그죠? 30단을 가고 이제 시장에 팔러 갔는데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와서 해는 시든 지 오래되었는데 엄마가 안 왔어. 나는 천천히 숙제를 해요. 자 그러면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됐다라고 했는데 해는 시든 지 오래됐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해는 시든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미 밤이 깊었어. 시간의 경과를 뭐에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죠? 열무에 비유해서. 그죠? 시간의 경과를 열무가 시들었다고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미 밤이 깊었는데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겼대요. 찬밥처럼 방에 당겼다는 것은 돌봄을 받지 못한다. 돌봄을 받지 못해.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어린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쓸쓸했다.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왜 천천히 숙제를 할까요? 어머니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지루해서 천천히 숙제를 했겠죠? 그래도 엄마가 안 온대요. 그래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고 했는데 그럼 배춧잎 같은 발소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데 안 온대요.
자, 엄마의 발소리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배춧잎에 비유했네요. 자, 그러면서 안 들려요. 발소리가 안 들려서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어둡고 무섭다라고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네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려 그래서 훌쩍거렸어. 자, 그래서 훌쩍거렸어. 그러니까 이 빗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더욱 느끼게 하는,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다. 이런 대상,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객관적 상감물이다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중2 교과서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빈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리던 나죠. 그래서 자, 훌쩍거리던이라는 어미를 통해서 화자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구나라는 것 알 수 있고, 자, 이연에서 보니까 아주 먼 옛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도 현재, 그러니까 현재 화자를 지금도 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1년에서도 드러났지만 2년의 화자는 현재 성인이 된 화자고요. 1년에서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의 화자임을 알 수 있죠. 자, 요것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지금도 울고 있다, 슬프다. 그래서 과거의 이 쓸쓸한 기억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시절은 내 유년의 윗목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줬네요. 자, 윗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방이죠? 구들방. 이걸 뭐라고 하죠? 구들방. 윗목, 아랫목이 있는 구들방에서 윗목은, 이제 불길이 닿지 않아서 차가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차가운 부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유했어. 왜? 지금 생각해도 아주, 쓸쓸하고 아주 슬픈 기억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자, 화자는 현재 이연에 드러났어요. 어른이 된 화자인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 어린 시절에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주 지루하고 무섭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은 아주 쓸쓸하고 안타깝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년에서 열무 3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한 다음에 밑에도 엄마 안 오시네 시행을 반복했는데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변주하면서 약간 변형해서 반복했죠. 시행의 반복과 변주가 사용되는데 왜 이렇게 시행을 반복하며 변주했을까요? 화자의 지루하고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쵸? 그래서 이 반복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죠. 화자의 정서나 화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2번 이상 반복하니까 운율, 즉 리듬감을 형성한다. 요게 이제 반복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 들리네도 반복이네요. 안 오시네의 변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라는 시행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화자의 지루하고 쓸쓸한 감정을 강조, 부각하고 있다. 또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정리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해는 시든 지 오래되었다. 시간의 경과를 열무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그러면 시들었다의 원관념은 뭐야? 밤이 되었다.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은유법이라고 하죠. 은유법이라고도 하고 비유법이라고 해도 맞는 거죠. 비유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니까요. 자,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 사용되었고 나는 찬밥처럼 역시 비유법인데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 이 사용된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직유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야? 자신의 쓸쓸한 처지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쓸쓸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아마 여러분 이 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 바로 요것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뭘 표현한 거예요? 엄마의 발소리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엄마의 발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배춧잎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하여서 표현했다. 자, 그래서 얘를 감각의 전이라고 했죠.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꿨어. 하나의 대상에 감각을 두 개를 썼어.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도 하죠. 공감각적 표현. 혹은 얘를 청각의 시각화라고도 하죠. 요거. 그래서 이 감각적인 이미지 사용한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감각적인 이미지는 왜 사용했어요? 화자가 엄마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고요. 또 하나 타박타박이라고 했어요. 타박타박은 뭘 표현한 거죠? 엄마의 발소리를 표현한 건데 이 엄마의 발소리가 타박타박한데요. 이 타박타박은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음성상징어는 뭐예요? 어떤 대상의 모습이나 소리를 동시에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소리를 표현했으면 의성어 모양이나 상태를 표현했으면 의태어인데 여기는 발소리니까 뭘 표현한 거죠? 의성어를 표현한 거네요. 그죠? 의성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의성어. 그렇게 기다려도 엄마의 발소리가 안 들려서 어둡고 무섭대요.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근간 창틈으로 빗소리가 들린대. 이 근간 창틈을 통해서 와, 이 화자의 가정은 가난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빗소리가 들려서 내가 훌쩍거렸으니까 이 빗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가 되겠다.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다. 이것을 고등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화자의 감정이 더욱더 고조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나. 그죠? 그래서 여기 거리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시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이연을 보면 아주 먼 옛날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주 먼 옛날이라는 시를 통해서 과거는 이미 성인이 되었네. 왜 알 수 있어?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밑에서 말했으니까. 지금도 내 유년의 윗목은 내 유년은 윗목처럼 차갑고 쓸쓸했어. 그래서 나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어. 현재에도. 그래서 지금도를 통해서 화자는 성인이 되었어. 그리고 내 유년의 윗목은 어떤 표현법이죠? 바로 은유법이죠. 자, 은유도 비유의 일종이에요. 나의 유년은 윗목이었다. 윗목처럼 차갑고 쓸쓸했다. 자, 위에서도 은유법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나요?
해는 시든지 오래되었다. 여기서 은유법이 나왔는데 여기서 은유법 외에도 무슨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활유법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의 원관념은 해잖아요. 해가 졌다는 것을 시들었다고 표현했으니까 해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인데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화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지금 어린 시절의 쓸쓸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도 그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쓸쓸하고 안타까운 기억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열무 30단을 팔러 시장에 가셨는데 밤 늦도록 오지 않아. 그래서 어머니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화자는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쓸쓸하고 무섭고, 그죠? 훌쩍거리고 울면서 보냈다. 이 감정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겼다라고 표현했죠. 자, 찬밥처럼 방에 당겨서 나는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해서 외롭고 쓸쓸한 처지야 라는 것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는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무서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배춧잎 같은 애 어떤 표현법? 직유법이 쓰였고 발소리를 배춧잎으로 감각을 청각에서 시각으로 전이했다. 공감각에 쓰였고 타박타박 음성상징어라고도 하고 의성어라고도 한다. 의성어가 쓰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근간 창텀을 통해서 화자는 매우 가난했네. 빗소리는 화자의 감정 외로운 감정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소재네. 훌쩍거리던 오늘 보니까 화자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아주 먼 옛날 역시 과거를 회상하고 있네. 지금 화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감정은 아주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눈시울을 뜨겁게 할 만큼 아프고 쓸쓸하고 외로운 기억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게 이제 주제 행이 되겠어요. 그 시절 내 유년의 문목. 그 시절은 그죠? 아직 생각해도 쓸쓸하고 어둡고 아주 슬픈 기억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마 걱정을 살펴봤는데, 자, 화자는 지금 어떤 화자입니까? 성인이 된 화자인데,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화자예요. 자, 그러면 화자를 달리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분위기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지고, 주제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같은 내용을 화자를 달리한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숙제 교재에 있는 시예요. 한번 볼게요. 화자가 어떻게, 누구로 달라졌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화자의 정서와 상황, 분위기가 또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었지 라고 했으니까 시장에 간 건 아까 그 시에서 누구였죠? 네, 바로 어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어머니로 바뀌었다. 자, 화자는 아까 엄마 걱정의 어머니. 자, 그 다음 안 팔리네. 해는 넘어간 지 오래 그랬어요. 안 팔렸기 때문에 아까 시적 화자 그 엄마 걱정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안 팔리네.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해는 넘어간 지 오래. 그래서 해는 시든 지 오래를 해는 넘어간 지 오래라고 했고요. 열무 안 팔리네.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를 열무 안 팔리네로 바꿨네요. 값을 물어보는 반가운 소리는 어떤 소리? 손님의 소리겠죠. 손님의 반가운 소리. 안 들리네. 차가운 방에 혼자 앉아 외롭게 기다리고 있을 아이. 자, 그러면 손님의 반가운 소리가 안 들려서 뭐예요?
차가운 방에 혼자야 외롭게 기다리고 있을 아이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저녁은 먹었을까? 남은 열무 10단을 싸서 되돌아오던이라고 했으니까 엄마 역시 뭐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다음이 이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역시 과거를 회상하고 있네. 엄마도. 지금도 엄마 현재 시점에서 쓰고 있네요. 네, 눈시울을 화자가 직접 드러났네요.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역시 정서는 똑같네요. 삼십리 시장길 고단한 산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화자가 그 유년을 회상하던 성인이 된 나에서 어머니로 바뀌었죠. 상황은 똑같네요. 상황은 뭐야? 어머니는 시장에서 열무 30단을 팔고 있고 아이는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쓸쓸해하고 있어요. 근데 화자를 어머니로 바꿨더니 자, 화자의 정서가 당연히 바뀌었겠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그죠. 집에 혼자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아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화자를 달리하니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자, 화자를 어머니로 바꾸니까 정서, 아이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바뀌었고요. 그렇다, 당연히, 주제는 아이 걱정,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될 거고, 자, 이로 인해서 내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만 같죠. 자, 상황은 같아요. 그런데 정서 달라졌어요. 엄마 걱정에서는 자신이 외롭고 쓸쓸함이 주된 정서였다면 화자가 엄마로 바뀌니까 아이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고 주제도 엄마 걱정 본시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자 화자가 엄마로 바뀌니까 주제가 아이에 대한 근심과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 역시 동일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엄마 걱정에서는 주로 이 본시에서는 화자의 감정에 집중했다면 여기 화자가 엄마로 바뀌니까 화자의 내면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화자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표현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구조도 1, 2연으로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화자가 달라지면 정서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같은 시를 화자를 또 달리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집에 혼자 있는 내 친구 영수. 그러니까 나는 누가 될 거예요? 그 엄마 걱정, 기영도의 엄마 걱정에 나오는 친구. 그죠? 어린 시절의 친구로 화자가 바뀌었네요. 화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수 엄마는 열무 팔러 시장에 가신 지 오래. 그래서 엄마 걱정에 나오는 어린 아이를 영수라고 했네요. 영수 엄마는 시장에 갔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똑같아요. 오늘도 영수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린다. 여기까지 내용 똑같죠. 자, 그 다음 창밖에 내리는 빗방울은 영수의 눈물 같아. 비가 내리는 상황도 똑같고 나는 친구 얼굴이 아른거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선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상황 똑같아요. 네, 상황 같고 화자가 친구로 바뀌니까 정서가 친구에 대한 염려로 바뀌었고 주제 역시 똑같네요.
자, 상황 모두 똑같고,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화자가 달라지면 주제와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확인하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는 엄마 걱정 뒤에 나와 있는 시가 또 있죠. 뭐냐면 나룻배와 행인, 그 다음에 딸기, 그 다음에 이 엄마 걱정과 관련된 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